원예사, 체험, 다육아트, 테라리움 만들기. 원예란 무엇일까요? 채소, 과일, 화초 따위를 심어서 가꾸는 일이나 기술을 말하는데요. 원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화훼원예, 채소원예, 과수원예. 하지만 우리가 원예라고 통칭하여서 보통 말하는 것은 화훼원예, 꽃을 다루는 일을 말합니다. 원예 관련 일을 하려면 적성을 알아봐야겠죠.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지식, 창의성,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이라면 디자인을 하는 방법, 꽃 재배 방식, 유통, 소재, 꽃의 종류, 식물의 학명 등 여러 가지 꽃에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 하고요. 창의성, 미적 감각, 색채 감각, 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향 중요하겠죠. 예술성, 탐구형, 혁신, 성취욕이 있어야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테라리움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땅이라는 테라와 공간이라는 리움, 서로 합쳐서 저희가 테라리움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작은 정원, 보틀 가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으로 꾸린 작은 생태계이고요. 작은 정원이란 말도 쓰죠. 식물을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 플랜테리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테라리움의 특징과 매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플랜테리어 효과, 심리적 안정을 주고요. 배수구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플랜테리어 효과는 유리잔, 유리그릇을 활용해서 취향에 맞는 식물을 직접 심어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품으로 꾸며서 나만의 정원 만들기가 가능하죠. 또한 투명한 유리에 초록초록한 식물이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이 안정되고 힐링의 효과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배수구가 없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만들기 전, 우리 지금 테라리움 빨리 만들고 싶죠. 하지만 만들기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테라리움은 유리 화분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동안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꼭 잡고 해주셔야 되고요. 꼭 잡으라고 했다고 화분을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그러면 깨질 수 있어요. 친구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유리가 깨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치워야지 만지지 말고요.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주변의 선생님이나 어린 또는 부모님께 부탁해서 치워야 해요. 아셨죠? 자, 그럼 테라리움 만들러 출발하겠습니다.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필요 재료 테라리움 화분, 다육이, 마사토, 거름을, 숟가락, 생모래, 흰 자갈, 그리고 꾸미기 재료 액세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 준비물이 있는데요. 액세서리 중에 이름표가 있어요. 직접 적어야 하는 네임펜 필요하고요. 바닥에 흙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받아보는 다육이는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드디어 테라리움 만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키트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재료 짚고 갈게요. 우리 테라리움 만들 때 사용하는 테라리움 화분,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흙을 퍼담을 수 있는 숟가락, 마사토, 거름흙, 생모래, 흰 자갈, 그리고 액세서리 들어있어요. 우리가 심을 다육이도 있습니다. 다육이는 선생님과 종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키가 작은 친구가 아닌 키가 큰 친구가 간다면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드디어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미리
이거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고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있죠? 그게 뭐였을까요? 책상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책상의 중앙에 놓고 사용을 한다. 두 번째, 너무 세게 붙들어서 익 하면은 부러질 수 있어요. 손 조심해서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럼 테라리움 심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할 거. 맞아요. 테라리움은 구멍이 없어요. 구멍은 들어가는 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아무리 찾아봐도 배수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직접 뚫어주는 건 아니고요. 물이 빠져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토라는 흙을 넣어서 배수층을 깔아줄 거예요. 자, 일반 화분을 만들 때에는요, 배수층의 10에서 15%가량, 전체 크기의 10%, 요만큼만 넣어요. 하지만 우리는 테라리움을 만들 거잖아요. 배수층이 없는, 배수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바로 30%가량 넣을 거예요. 자, 그럼 30%가량 배수층을 먼저 마사토를 깔아서 넣어줄게요.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들어 줄게요. 동봉된 숟가락을 써서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남은 거는 이렇게. 자, 밑에 넣은 마사토는 평평하게 펴주세요. 자, 선생님 어떻게 깔았는지 보여줄게요. 자,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스펀지를 좀 안에다 넣었어요. 네, 마사토를 전체 비율에서 약 30% 정도 밑에 층에 깔아주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물이 들어가서 배수구가 없는 이 마사토 화분이 썩지 않게 되는 거죠. 거름 흙도 넣어줄 거예요. 자, 거름 흙. 선생님이 아까 마사토를 이렇게 한 번에 부었어. 거름 흙도 부어서 넣으면 될까요? 아니요. 거름 흙은 한 번에 부어서 넣지 않을 거예요. 거름 흙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한 숟가락 넣고 평평하게. 자, 또 한 숟가락 넣고 평평하게. 자,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넣고 평평하게. 자,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넣고 평평하게. 선생님 지금 밑에 4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4스푼만 넣은 이유는 다육이의 길이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 키가 큰 다육이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키가 큰 다육이를 심는다면 선생님처럼 4스푼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 키가 클 경우에 키만 여기 쭉 나와서 길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큰 다육이를 심을 때에는 좀 더 안쪽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밑에 4숟가락만 4번 넣어 주었어요. 선생님은 키가 아주 큰 다육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4스푼만 넣었어요. 이번엔 생모래로 화분을 꾸며줄 거예요. 꾸미는 방법은 테두리로 뿌려가면서 꾸미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생모래를 써서 테두리로 생모래를 넣었는데 노란색을 한 줄로 쭉 넣어주면 선생님 것처럼 이렇게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한 줄로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은 모양을 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생모래를 테두리에만 넣으면 가운데가 비겠죠. 그래서 가운데에는 다시 흙 한 스푼. 그리고 꾸미기를 다시 하고 싶다면 생모래를 한 번 더.
선생님은 어떻게 넣었는지 보여줄게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아까는 동그랗게 넣었을 때는 테두리가 빨강색 한 줄, 노란색 한 줄, 초록색 한 줄 이렇게 보여졌죠.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색을 고르게 넣어줬더니 이렇게 색이 나왔죠. 그리고 액세서리에 보면은 이쑤시개가 있어요. 이렇게 꼬치가 보이죠? 이 꼬치를 여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양이 생기는 거 보이세요, 친구들? 자, 꼬치에 모양이 여기 흙이 없죠? 내가 찌르면 그 꼬치를 따라서 흙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이 꼬치로 찔러보지 않은 쪽이고요. 여기는 꼬치로 한 번, 두 번 찔러서 모양이 잡힌 쪽이에요. 자, 이렇게 꼬치로 모양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내어졌다면 다시 한번 흙을 위에다 채워줄게요. 흙을 채울 때에는 테두리부터 채웁니다. 주변 먼저, 가운데는 비워둘 거예요. 이유는 가운데 우리 화분 심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두리 부분 먼저 채워줄게요. 이 포트에서 다육이를 빼낼 건데요. 포트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그냥 잡아 빼면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선생님은 흙이 말라서 잘 빠지지만 친구들 거는 흙이 마르지 않아서 안 빠질 수 있거든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포트를 조물조물 포트에서 다육이를 꺼내서 보면은 흙을 좀 털어내고요. 그리고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낮게 심으면 위에 줄기 부분이 너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흙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좀 깊게 심어줄 거예요. 자, 가운데를 비워둔 상태에서 깊게 심어주고요. 그 다음 우리 남은 거름흙이 절반이 남았어요. 이 절반을 흙 위에 덮어주면서 꾹꾹 눌러줄 거예요. 거름흙을 넣고, 자, 배치할 때는 다육이가 중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서 넣어주세요. 자, 선생님은 지금 시든 이파리를 이렇게 뜯어내고 있는데요. 혹시나 다육이를 심다가 다육이 이파리가 이렇게 톡 하고 떨어졌어요. 멀쩡한 잎인데 다육이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버릴까요? 버리지 않고요. 다육이의 특징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잎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어요. 기억나요? 자, 이렇게 옆에 심어만 주면 여기에서 뿌리가 다시 자라요.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라리움으로 다육이를 심어주는 이유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친구들. 자, 옆에서 보면은 마사토 흙 넣어 주었고요. 꾸미기 모래도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흙을 같이 넣어 줬어요. 흙을 선생님이 많이 비워둔 이유는 선생님 거는 뿌리가 너무 길어요. 길다 보니까 밑에 흙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줄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윗부분에 흙의 여유를 좀 많이 둔 거예요. 친구들이 심어야 하는 다육이도 만약에 키가 크다면 선생님 것처럼 여유를 많이 두고 심어야 예쁘게 심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심어졌다면 이 위에 자갈을 올려줄 거예요. 자갈 이렇게 쏟아붓지 않고요. 숟가락으로 넣어줄게요. 다육이 사이에 끼면 안 되니까요. 예쁘라고 넣어줄까요? 맞아요. 예쁘라고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자갈을 올리는 이유는요. 바로 물 줄 때 우리 이렇게 물을 쪼르르 주면은 밑에 흙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떠서 올라오겠죠. 자, 그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갈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심어 가나요, 친구들?
선생님은 다 심었어요. 자, 그럼 이제 꾸미기 재료로 꾸미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울타리도 이렇게도 꽂아주고, 짜잔! 테라리움 만들기는 완성되었어요. 동영상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테라리움 만들기는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이번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원예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예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생명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조경과, 원예과, 식물자원학과 등이 있어요. 하지만 꼭 졸업해야지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면 전문 자격증으로 원예 관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원예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훼장식 기능사, 원예 기능사, 원예 치료사, 시설 원예 기사 또는 시설 원예 기술사 등이 있습니다. 원예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꽃과 관련된 일을 하는 플로리스트나 화훼 재배 기술사, 원예사, 홀리 종사원이 있고요.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치료사, 원예치료사, 조경사가 있습니다. 원예 재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밀농업 기술자와 조경관리사 그리고 조경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과학자도 원예 관련 직업 중에 하나예요. 원예 관련 전망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업 경쟁 치열하지 않고요. 일자리 수요도 양호합니다. 사회적 평판도 좋은 편이에요. 양성 평등하고요. 고령자 친화성 또한 높습니다. 원예 분야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분야로 전망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꼭 관련한 디자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행사에도 꽃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꽃을 사용하는 공예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즉, 꽃을 사용하는 곳이 계속 있다면 원예 관련 업종의 전망도 계속 발전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육식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육식물은요,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서 살아요. 바로 척박한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땅 위에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다육이의 잎을 보면 통통하게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살았지만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다육식물의 장점이 뭘까요? 공기를 정화하는 일을 하고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일을 합니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다육이는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효과도 높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배수구가 없는 테라리움 어떻게 키울까요? 테라리움은요, 다육이와 똑같아요. 햇살, 바람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햇살은 피해주세요. 다육이의 잎이 쭈글쭈글 말랑해지면 이럴 때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분갈이 오늘 우리 했죠. 일주일 뒤에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다육이는 어떻게 물을 주면 좋을까요? 물은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테라리움 특징 배수구가 없다고 했죠?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식물이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잎이 마르거나 쭈글쭈글 마르거나 흙이 말라 보인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종이컵 반 컵을 테라리움 화분 둘레에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유리이기 때문에 흙으로 스며드는 게 보일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물을 주셔야 돼요. 나만의 반려식물 테라리움. 오늘 수업 어땠나요? 친구들도 테라리움 예쁘게 키우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